지난 19일 금요일 인리치타임스엔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판 개미들 어디로 갔나? 상승만 할 것 같던 엔비디아 주가도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206달러를 기록했던 주가는 12월 17일 17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주가는 17% 하락했는데요. 이 기간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엔비디아를 외면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개미군단은 미국 중소형주 ETF인 iShares 러셀 2000을 선택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최근 한 달 iShares 러셀 2000 ETF에 투자한 돈이 약 7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돈이 빠져나갔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iShares 러셀 2000 ETF는 지난 4월 8일 175달러를 저점으로 반등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가는 251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러셀 2000 ETF 상승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왜 중소형주 ETF인 러셀 2000을 선택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러셀 2000 ETF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 부담스럽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 최근 AI 거품론이 계속 제기되며 AI 관련주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요.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안정적인 투자자를 찾게 되었고 러셀 2000 ETF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러셀 2000 ETF로 대표되는 중소형주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금리 인하 때문인데요. 미 연준은 12월 기준금리를 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기준금리가 내려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중소형 기업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유는 중소형 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 빚이 많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크죠.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빅테크에 돈이 몰리면서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매력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증권가는 순환매 국면에 들어갔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AI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헬스케어, 금융, 유틸리티, 소비재 같은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럴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들은 연말 결산 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포트폴리오에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유명 대형주를 담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보고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했던 중소형주를 1월 들어 다시 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전문가들이 말한 것과 같이 중소형주 ETF와 S&P 500 ETF를 적절히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중소형주 ETF를 섞을 것인지 말 것인지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투자하는 거니까요. 만약 따져보기 귀찮고 복잡하다면 그냥 S&P 500을 우직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하게 밀고 나가기에는 중소형 ETF보다 S&P 500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내년에 코스닥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년에 코스닥 살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코스닥 살리기 첫 번째 과제는 신뢰 회복입니다. 금융위원장은 부실한 기업을 바로 퇴출시켜 건전한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한 번 걸리면 퇴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을 상시 운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 상장 문턱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유망한 기업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즉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세게 주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주식시장에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금 혜택도 준비해 있는데요.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한도를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기존 3천만 원 투자에 300만 원 소득 공제를 해줬다면 이제 5천만 원 투자에 500만 원 공제로 확대합니다. 또 코스닥 공모주를 코스닥 벤처 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비율도 25%에서 30%로 높이는데요. 코스닥 벤처 펀드 수익률을 올리고 상장 기업은 자금 조달이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성장 펀드와 기업성장 집합 투자 같은 곳에도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코스닥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됩니다. 더불어 연기금도 움직이는데요.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을 현재 3%에서 5%대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 평가 기준을 바꾸는데요. 지금은 코스피만 반영되는데 앞으로 코스닥 투자 성과를 평가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연기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인 만큼 코스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기금 돈이 투자되는 만큼 연기금이 기업들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을 내는 역할을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시장 건전성, 즉 코스닥 건전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도 나섭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허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코스닥 상장사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종합투자계좌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자기 자본의 최대 200에서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금 중 일정 비율을 모험 자본에 투입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0%, 2027년엔 20% 등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데요. 단 증권사 자금은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눈치를 보며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으로 정부 정책의 눈치를 보겠지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인을 유인할 정책도 필요하겠죠. 먼저 언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을 대폭 늘리고요. 또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라는 행사를 진행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힌트를 주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K-엔비디아 육성 AI 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공장, 충북 전력 반도체 공장, 평택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차 메가 프로젝트 후보 7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산업으로 정리하면 반도체, 전력, AI, 배터리, 대체 에너지인데요. 2026년에는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종목을 찾아야겠습니다. 정리하면 내년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중소형 ETF, 국내는 코스닥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